이번 주 리뷰를 한번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사이드카 3번 나왔거든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할 때 네. 시장이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그쵸,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거라면 저도 당연히 몰랐고, 근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지켜봤었는데, 사실은 이번 주간에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거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코스닥 합쳐가지고 8조 5천억을 팔았어요. 네, 어저께. 네. 근데 그게 뭐냐?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추적하고 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까? 네. 옆 나라 일본 보니까 또 일본은 또 멀쩡해. 멀쩡하죠. 네. 뭐 중국이랑 요즘 뭐 디커플 어쩌고 하더라도 중국도 멀쩡하고, 뭐 네. 나스닥이 크게 선물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어저께 많이 받았어요. 추적하고 네. 뭐하고 하면서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게 이게 복합적이구나. 일단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거 맞죠. 네, 그거 하방으로 잡혀 있었고, 그게 지수 5천 넘어가면서부터 베팅이 나오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을 봤는데 강력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눌려가지고 네. 일단 파생에서도 지금 약간 손실을 왔다 갔다 하는 네.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걸 강하게 누르려고 그 전전날이죠. 어저께 그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났던 걸 다 끌어올려서 또 플러스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야 이거 뭐 뉴노멀인가? 다 받아? 막 이랬었는데 네. 또 어저께는 어디 받아봐 하는 식으로 또 그냥 갖다 부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파생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AI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네. 빅테크 쪽 관련해서 실적 나올 때마다 계속 세론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하나 더 보면은 이게 이제 파생 상품 쪽에 네. 특히 ELS나 DLS 쪽 그 해지 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시간을 따먹는 건데, 그렇죠. 변동폭이 심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매도했지 매수했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이제 가중을 시켜가지고 네.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인들도 8조 5천억 팔았지만은 또 기관도 물론 금투 쪽 뭐 네. 그쪽도 아마 ETF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믹싱이 되다 보니까 어저께 한꺼번에 그런 쏠림이 네. 나왔구나라는 거를 어저께 밤 10시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보내고 뻗었는데 진짜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냐면 그렇죠. 지금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 왠지 모르니까 사실은 주가 빠지는 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어. 워낙에 요즘 뭐 지수 자체가 네. 요즘은 기사에도 안 나잖아요. 200포인트 빠졌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네.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야 되는데 저게 뭐지? 그리고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만 이래? 그러면 우리가 25% 관세 때문에 이게 고착된다고 보나?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환율은 또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막 환율도 뭐 튀네 네. 어쩌네 기사 나오지만 네. 사실 일본 엔화하고 비슷하면 별 차이가 네.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사실 어저께 그 스트레스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그거 해결하고 나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수급이 꼬인 것 같다.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지수는 일단 갇힐 것 같다. 이거는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네. 최소한 지수가 상방을 돌파하고 날아가는 쪽보다는 네. 갇히는 그림이 될 것 같다. 네.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채널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주도주로 봤었던 거 말고도 네.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밸류업이 됐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공교롭게 산업재라든지 네. 전통주들이 전통주들이 좋았죠. 움직이죠. 네. 옆나라 일본도 사실 그런 움직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틈새 장세가 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오늘은. 저도 사실 어제 뭐 사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거의 대부분 거기가 클라이막스 전후예요. 사실은 저도 비슷했는데 이번 주는 사실 뭐 그것도 그러지만 변동성이 너무 극심해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의 쏠림이 엄청 심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가중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결론을 내신 거를 보면 결국은 수급이 꼬인 거다. 요거 풀린 것만 해소되면 다시 시장은 정상궤도. 다만 조금 지수는 뭐 오르락 내리락 갇히는 증시. 그러면 종목장이 이제 전개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편한 쪽은 네.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산주 개념도 네. 있고 또 뭐 대형 마트들 뭐 24시간 네. 뭐 영업 배송 가능하게 해준다니까 그쪽에서 급등했었고 네. 일론 머스크가 뭐 한마디 했다고 태양광이 갑자기 불을 그렇죠. 뿜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섹터이면서 또 평균적으로 보면 자산 가치가 좀 되는 회사들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장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은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저는 그래요. 이게 장이 편안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늘어지면서 네. 기존 주도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늘어지면서 간다면은 거기서는 추가 수익을 노리는데 기존 주도주가 막 등락을 막 심하게 하면서 무빙을 하면서 난리를 칠 경우에는 저는 그럴 만큼의 정신적인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네. 포트폴리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공교롭게도 제가 왜 그 어닝 시즌 막판에는 코스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네. 준비를 했는데 인덱스로 질러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렇죠.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스란히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지금 그쪽 산업재나 뭐 이런 걸 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금 비중은 좀 유지하면서 시장이 맞아요. 조금 차분해지면 거기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찾아볼까 싶습니다. 차분해진다면이라는 말에 저도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저도 뭐 수급 이슈가 꼬여서 그렇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선물 누적 계약이라던가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설 여는 직전에도 옵션 만기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클라이막스 얘기하셨지만 만기를 전에 이 정도 나오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청산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한산한 증시 어떻게 보면 좀 질질질 흐를 수는 있지만 또 질질 흐르면 또 뭐 현금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또 저가 매수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거라서.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먼저 만약에 진정이 된다면 어떤 섹터가 먼저 올라올 걸로 보십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사실은. 근데 네. 이제 좀 눌려준다면 아니면 네. 좀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좀 늘어진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갇힌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오른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리면 뭐 기회를 좀 가져갈 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그 외에 있는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강이나 화학이나 또는 이제 그러면서 또 그쪽에 있는 거 전부 말고요. 그 네. 자산주군에 들어가면서 좀 기업 가치가 되는 회사들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뭐 2월 달은 어쨌든 또 배당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봐가지고 기회를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 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진정이 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 주말에 고민해 보려고. 주말에 고민해보자. 오늘 사실 가장 먼저 올라온 거는 소부장들이었어요, 사실. 네, 소부장들이 올라왔고, 하이닉스가 빨간색 불도 보여줬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부장이 좀 힌트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코스닥장 전개되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네. 조금 좀 약간 좀 저는 제한을 둬가지고 본다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투자하고 관련이 돼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네.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 전체를 보려고는 안 해요. 저는요. 좀 압축해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소부장보다도 이 코스닥 시장 전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코스닥뿐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약간 워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약간 패턴이 좀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워시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보는 그의 시각은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해서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렇죠. 들쑤시면서 버블을 만들고 네. 껐다가 뭐 이제 꺼지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자기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겠지만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에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 좀 빠지고 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종목을 보면 실적이 그래도 좀 수반이 되는 회사들 뭐 셀트리온 네.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하나 정도 보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존 컨셉이 좀 다르잖아요. 라이센스 아웃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파는 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저는 네. 사실은 이 주식을 이런 주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하고는 좀 컨셉이 좀 다른 내용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차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혹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임상 단계에 따른 밸류 평가를 해왔었던 기존의 어떤 방향하고 네. 약간은 좀 달라지는 어떤 그림인가? 또는 알테오젠이나 ABL 같은 경우도 이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를 놓고 이제 전망을 했던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테도 로열티 관련된 노이즈가 네. 있었고 ABL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임상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지 네. 현금 흐름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그런 면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네.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휴머노이드까지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쪽하고 높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룹사가 적극적으로 가는 쪽하고 또 이제 약간 좀 이슈 메이킹 해가지고 올라왔던 쪽하고는 좀 주가 차별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힌트를 실적에서 찾아도 될까요? 당연한 건가? 당연하다고 여쭤봐야 뭐 실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네. 텐데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그룹사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그 무빙이 심하더라도 그룹사 쪽에서 휴머노이드를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밀면서 성과를 보여주는 쪽은 어쨌든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는 계속 개런티가 되는 부분이 나올 테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별로 안 나오고 또 뭐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하고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워시 리스크를 가지고 워시가 원하는 어떤 지향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하면 다 같이 올랐었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좀 더 구체성을 띈 회사들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회사들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네.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약간 좀 변형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사실 작년 말 올 초에 저희 인터뷰했을 때 바이오가 이제 한 2월부터 봐도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사실 뭐 그 안에 알테오젠 이슈도 있었고 ABL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를 사실 좋게 네. 봤었고요. 그쵸. 그래서 알테오젠이 반응하다 뭉개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빠지니까 ABL이 또 급등해서 신고가 나왔는데 또 사고 치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리가킴이 또 따라 올라갔었고 그렇다가 또 사고 네. 빠지고 근데 이제 네.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주도주가 새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네. 이게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뭐 바이오 비중을 작년 연말에 좀 줄이는 쪽으로 계속 네.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전다 쿠피 12월에 얘기하면서 네. 1월 달은 아무래도 어닝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네. 드려왔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들어가려고 했다가 뭐 분위기 보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편입을 하겠어요? 네. 그냥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가? 네. 그다음에 주도주의 성격이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이 살짝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보는 게 아까 이제 얘기 안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없는 주식이니까 ST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매출이 찍히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부각이 된다면 네. 약간 좀 기존의 어떤 흐름하고는 조금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달라진다라기보단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려면은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투자는 저도 이사님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굳이 사야 되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 두 개가 조금 어쨌든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섹터 액션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면 그러면 신규 매수하려면 나중에 좀 말씀하셨던 대로 주도주가 나오면 아마 주도주 트리거는 결국 라이센스 아웃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의 파장이 그 역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 처음 했었을 때는 그냥 상한가 그렇죠. 갔던 시기에 있었어요. 덮어놓고 2015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좀 많이 가리잖아요. 그렇죠. 야, 계약금이 얼마인데 맞아요. 또 시작을 해서 막 이제 하잖아요. 네, 필터들이 많이 씌워졌죠. 네. 근데 요번엔 그게 조금 더 필터가 더 씌워질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움직이더라도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될 네. 거고 오히려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어쨌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현금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연계성이 높은 회사들이 어쨌든 보여지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수반이 되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셀트리온도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고 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ST팜 정도가 어쨌든 네. 매출 찍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삼천당도 좀 시기적으로 빠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사실 지금 당장 그게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거보다는 가시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하니까 최근 좀 부각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려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바이오텍 하나가 뭔가 제대로 된 걸 하나 딱 계약을 해가지고 네.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서둘러서 갈 필요는 있을까?